나는 결코 여행을 통해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이런 내가 여행을 통해 순도 100%의 휴식을 즐기기 힘든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마음먹었다. 완벽을 완벽히 폐기하리라고. 휴식이라는 단어에 무심코 책을 집어들었는데 이 책 너무 웃깁니다. 알고 보니까 소설가이자 에세이스트 박상영 작가님의 신작 에세이더라고요. 잘 나가는 소설가의 휴식을 담은 글인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휴식을 가장한 작가의 번아웃과 대폭망 휴일담이 오히려 독자들에게는 정신적 휴식을 선사하는 순도 100% 휴식. 이것은 여행 에세이인가, 여행 스릴러인가? 기묘한 박상영식 여행의 문장들을 소개할게요. 영화감독 K와 나는 20대에 만나 지금까지 졸리고 재미없는 영화를 함께 보는 친구 사이로 남아있다. 사실 K를 영화 감독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색한 감이 없지 않은데 그가 영화를 감독하지 않은 지 무려 7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이에 나는 자주 그를 전직 영화 감독이라고 놀리고는 한다. 벚나무에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할 무렵 K는 뭔가 엄청난 결심을 한 듯 내게 말했다. 나 점을 보러 가야겠어. 내 차 조수석에 K를 태운 뒤 나는 고양시를 향해 달렸다. 역술이는 나를 보고는 제발 자신을 보러 와달라고 외치는 보석 광산가도 같은 사주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동안에도 나는 내 인스타그램에 벚꽃 사진을 올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나를 좀 봐줬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역술이는 나를 향해 뜨거워도 너무 뜨겁다고 일갈했다. 너 잘 쉬지도 못하지? 시간이 남아도라도 1분도 못 쉴 놈이라고 할머니께서 그러신다. 그 말을 들은 K는 어깨를 들썩이며 웃었다. 나로서는 역술인이 영화 트루먼쇼처럼 내 삶에 CCTV를 달아놓은 게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였다. 너 앞으로 계속 이대로 가면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병나서 간다고 하신다. 쉬어. 좀 쉬라고. K는 더 자지러지게 웃기 시작했다. 너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본 적이 있긴 해? 너를 안 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한 번도 그러는 꼴을 본 적이 없어. K의 말을 듣고 나서야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나를 진정으로 쉬게 할 순도 100%의 휴식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룩할 수 있을까? 오래전부터 나는 여행이 휴식의 동의어라고 믿었다. 예전부터 나는 여행을, 정확히는 여행이라는 개념을 사랑해왔다. 특히 여행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활자를 벗어난 현실의 여행은 환상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20살 겨울, 처음으로 일본 땅을 밟아본 이래로 나는 수도 없이 많은 나라를 쏘다녔다. 남들이 쉽사리 여러 번 갈 엄두를 내기 힘든 유럽도 5번 넘게 갔으며 미국과 중국, 대만, 동남아 등 온갖 나라를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이렇게 말하면 돈깨나 만지는 집안에서 자라 넓은 세상을 보고 견문을 넓히라며 부모님께서 목돈을 턱턱 쥐어준 것처럼 들리지만 실은 내 돈을 가져가지만 않으면 다행인 집안에서 자라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언제나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떠난 여행들이었다. 그렇게 떠난 여행에서 나는 언제나 편히 잠들지 못했고 원치 않는 이질감과 마주해야 했으며 그 과정은 결코 유쾌하지 않았다. 그렇게 수많은 여행 끝에 내가 도달한 결론은 하나다. 나는 결코 여행을 통해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심지어는 여행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도. 이런 내가 여행을 통해 순도 100%의 휴식을 즐기기 힘든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마음먹었다. 완벽을 완벽히 폐기하리라고. 지금이 아닌 언젠가, 이곳이 아닌 어딘가를 꿈꾸는 게 아니라 그저 작은 빈틈을 찾아보리라고. 단 1%의 공백이 주어지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끌어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리라고. 휴식이라는 행위에 어떤 완벽을 기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휴식과는 거리가 먼 개념일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가파도에서 온 초대장을 받았을 때 나는 심각한 슬럼프에 빠져있던 중이었다. 요즘 나 왜 이렇게 안 웃길까? 간신히 기획회의를 통과해서 한 달쯤 개그 프로그램에 코너를 올려놓았다가 망한 뒤 순식간에 잊힌 개그맨 같은 고민을 하며 매일 괴로워할 때쯤이었다. 주치의 선생님은 내가 겪은 문제가 흔한 번아웃 증상이니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다. 네? 쉬라고요? 이미 2달 넘게 쉰거려 매일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었는데요. 그 정도 쉬는 걸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휴식에도 질이 있어요. 상영 씨는 지금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돼 있어요. 야생으로 치면 언제나 맹수에게 쫓기거나 최선을 다해 사냥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 몸과 마음 모두 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생각을 멈추고 최대한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무렵 현대카드사에서 메일이 한 통 왔다. 자신을 가파도 아티스트 앤 레지던스의 매니저라고 소개한 제이 씨는 나를 제주도 최남단의 가파도라는 섬에 위치한 레시던시의 상주 작가로 초대한다고 했다.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내려가야 하는 인구 300명이 채 넘지 않는 외딴 섬. 오후 4시면 배가 끊기고 24시간 편의점도 마땅한 배달 음식도 없고 노래방도 밤늦게 운영하는 술집도 없는 그곳만큼 휴식에 적절한 곳이 있을까? 2021년 9월 나는 비로소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다. 15kg 남짓의 커다란 트렁크를 끌며 운진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설레었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내 뺨을 감쌌고 배낭 속 노트북에는 미처 다 마무리하지 못한 이 교정지가 들어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잘 될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좌우로 요동치는 가파도행 유람선에 몸을 실으며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후 3개월 동안 내 인생에 불어닥칠 온갖 고난과 미스터리한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다. 가파도 레시던시에 도착했을 때 나는 건축물의 아름다움에 비명을 질렀다. 바닷가의 절벽을 깊게 파서 지어 올린 레시던시 건물은 서울에 있는 다수의 힙플레이스가 그러하듯 시멘트 외장에 콘크리트 마감이 드러난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그 위로 굴뚝 모양의 높다란 전망대가 있었다. 해안가에 인접한 탓에 커다란 등대 같아 보이기도 했다. 회색조의 돌 절벽과 건축물이 너무나도 잘 어울려 실로 놀라웠다. 내 방인 룸 D의 문을 열고 방 안을 들여다보니 과연 비즈니스 호텔이나 에어비앤비처럼 단출하고 깔끔했다. 나는 목재로 된 옷장에 내 옷가지를 차곡차곡 개어 넣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 거치대와 노트북을 올려놓았다. 목 디스크가 심해 서울에서 챙겨온 높이가 낮은 애착 베개까지 침대 위에 올려놓고 나니 정말 내 방 같은 느낌이 들었다. 청소기로 바닥을 한번 쓴 뒤 한없이 나답게 침대에 누웠다. 15kg의 짐을 끌고 서울의 집에서 김포공항, 제주공항을 거쳐 유람선을 타고 가파도까지 오는 여정이 만만치 않았는지 온몸이 무거웠다. 세수를 하고 자야 할 텐데 생각하는 순간 절로 잠이 쏟아졌다. 오랜만에 꿈 없이 잔 깊은 잠이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내 침대 주변에 무려 3마리나 되는 그리마, 흔히 돈벌레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다리가 많은 그 벌레가 배를 뒤집은 채 죽어 있었다. 핸드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해 보니 새벽 5시 반. 막 동이 트기 시작했고 살짝 열어놓은 창문 틈으로 고요한 파도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독히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과 마치 폭탄을 떨어뜨린 듯 곳곳에 죽어있는 벌레의 사체들이 도저히 매치가 되지 않아 나는 경미한 공황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이내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휴지를 집어들고 빠른 속도로 사체들을 수거했다. 화장실로 가는 길, 길모퉁이에 웅크리고 있던 그리마 한 마리가 책상 아래로 달려가기 시작했고 나는 들고 있던 휴지로 잽싸게 그것을 눌러 죽였다. 도합 4마리의 그리마 사체를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리며 나는 사륙자가 된 듯한 처참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살면서 이토록 짧은 순간에 이토록 많은 죽음을 처리한 것은 처음이었다.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하는 두려움도 잠시. 나는 이내 다시 가파도의 파도 소리와 따뜻한 햇살이 주는 평화로움에 빠져들었다. 매일 밤 틀어놨던 ASMR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면서도 평온한 파도 소리가 나의 모든 감각기관을 파고들었다. 창문을 활짝 여니 9월임에도 더운 바닷바람이 옆구리에 감돌았다. 나는 잠옷으로 입고 있던 민소매 티와 반바지만을 걸친 채 레시던시 밖으로 나섰다. 섬 외곽의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파도에 번지는 윤술이 눈부셨고 하늘은 파랗다라는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 만큼 새파래서 누군가 실수로 물감을 쏟아놓고 도망간 것 같았다. 아름답다는 말로는 충분치 못한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내 앞에 계속 펼쳐졌다. 나는 내 언어가 어휘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좌절했다. 나는 손을 휘휘 저은 뒤 둘레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확실히 적도 부근이라 그런지 햇빛의 농도가 육지와는 달랐다. 초단위로 어깨며 얼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나는 눈이 부셔 찡그린 채로 앞을 향해 걸었다. 얼마 뒤 해가 완전히 중천에 떴다. 겨드랑이에 땀이 차지 않게 만세 자세를 하며 당당히 앞으로 걸었다. 그러다 길가에 누군가 붉은색 스프레이로 커다랗게 글씨를 적어놓은 게 보였다. 방풍나물 채취 금지. 도대체 얼마나 귀한 나물이기에 도로 한가운데 이토록 대문짝만하게 위협적인 문구를 써놓은 것일까? 계속 그 글자를 보다 보니 방풍나물이 뭔지도 모르는 나조차 왠지 방풍나물을 몰래 뜯어가야 할 것 같은 충동에 사로잡힐 지경이었다. 나는 빠른 속도로 가파도의 생활에 젖어들어갔다. 섬의 생활은 단조롭고 다채로웠다. 서울에 있을 때는 새벽 서너 시까지 넷플릭스를 붙잡고 있던 내가 밤 10시만 돼도 눈이 감겼다. 새벽 5시만 되면 절로 눈이 떠졌다. 동이 뜨는 것을 보며 해변을 산책했고 방으로 돌아와 소설 1차원이 되고 싶어의 원고를 고쳤다. 뒷목이 뻐근해질 때쯤 고개를 들면 어김없이 아침 식사를 할 시간이었고 나는 슬리퍼를 신은 채 미적미적 라운지의 주방으로 향했다.